네, 박문아 이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요? 네,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었죠. 별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발표된 직후 미국 증시는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매우 혼란스러우시죠? 주택 지표도 가격 지표와 거래량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특히 미국의 제조업 지표인 공장 주문이 지난 5개월 중에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명백하게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됐던 12월 비국방 자본재 주문은 압권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 감소폭은 지난 2012년도 8월 이후 최대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4분기 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마저 걱정을 해야 될 판인데요. 그래서 오늘 새벽 FOMC 회의록에서는 연준 의원들이 살짝 금리 인상의 시기를 뒤로 미루어 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발표된 FOMC 회의록은 완전히 허를 찌르는 반전이 있었죠. 바로 하루 전에 발표되었던 매우 비관적인 데이터는 무관하게 연준 위원들의 경제에 대한 시각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FOMC 발표문을 보면 미국 경제 활동과 관련한 그 단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완만한이라는 표현이 견고한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이 게다가 고용시장과 관련된 표현은 더욱 큰 변화를 보여줬죠. 기존의 견고한이라는 표현이 강력한이라는 표현으로 강화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이자 고용시장의 수호자입니다. 대부분 금리 통화 정책은 고용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약간이라도 금리 인상의 시기를 좀 미루어 주려나 하는 시장의 기대치는 이 고용시장이 강력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FOMC 회의록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미국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경제 지표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연준 의원들의 시각이 잘못된 걸까요?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자본재 주문은 기업들의 투자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잘 보시면 핵심 자본재 주문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과 유가의 급락 시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에너지 사업 부분은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2%나 되는 가파른 위축세를 보였던 겁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투자를 의미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은 유가가 반전되지 않는 한 당분간 뭔가 의미 있는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것이 미국 전체 경기 위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풍선 효과처럼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곳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그 이익 보는 쪽이 바로 개인 소비입니다. 미국은 전체 GDP에서 70% 정도가 개인 소비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갤런당 4달러에 육박했던 가솔린 가격이 최근에 2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딱 났죠. 전체 석유 시장 규모를 작년 기준 3조 4천억 달러로 본다면 최근 유가가 반땅이 나면서 개인들은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꽁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가요?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이 있다면 역시 소비 심리 지표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2.9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7년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96.9는 물론이고 지난달 기록했던 93.1을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죠. 실제로 석유 사업을 제외한 상업 대출의 추이를 보면 꾸준히 중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산업들은 매우 활발하게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물론 저의 이 같은 주장에도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은 존재합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면 당연히 오늘 새벽 미국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요. 오늘 새벽 하루에만 미 국채 10년물 기준물은 10베이스 포인트가 넘는 급한 하락세를 보였죠. 물론 그리스 시장이 9.2%나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북유럽 대다수의 증시가 보합권 이상에서 마감이 됐다면 그리스 때문에 금리가 10베이스 포인트나 흘러내렸다고 볼 수는 없겠고 이것은 단지 각 시장 간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간의 연준 발표문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자신한테 불리한 쪽으로 해석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비록 미국의 몇 개 경제 지표가 심각한 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켰던 연준 의원들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또한 올 6월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시각도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FOMC 오늘 또 회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과 또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시장에다 돈을 몇 번 말씀 좀 계속 풀었는데 이것들이 제때 또 걷어들이지 않게 되면 그걸로 약이 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자꾸 시장에서는 자꾸 왜 이렇게 인상에 대해서 여러 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에 그렇게 크게 휘둘리는지. 물론 금융시장은 불안하겠죠. 갑자기 그 돈이 빠지게 되면 그동안 유지됐던 이 자산 가격들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경기 침체나 이러한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로 가는. 그런데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금융정책이나 대응정책을 세울 것인가에 좀 더 포커싱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겠죠. 예, 김은석 대표님 종목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